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바람 피다가 걸려가지고 온갖 욕을 다 처먹고 있는 버튜버 채용자가 두 번째 사과문을 썼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이거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피아노캣의 폭로 사건이에요. 일단 피아노캣이 채용자랑 사귀었었는데 채용자가 자기 남자친구인 피아노캣 몰래 바람을 피다가 딱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일단 어떤 사실이 밝혀졌냐면 두 사람이 원래는 결혼할 예정도 있었고 상견례도 예정 중이었다. 그런데 이 채용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커플링 빼고 남자친구 없는 척하면서 남자친구 몰래 이 원딜러라는 애를 만나가지고 떡을 쳐가지고 좀 난리가 났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보면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궁금하면 이전 영상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돼가지고 폭로 당한 다음에 온갖 욕을 처먹고 있으니까 사과문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사과문을 하나 올렸어. 방송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과문 자체가 또 논란이 돼가지고 두 번째 사과문이 올라왔다.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상에서 말했던 내용을 글로써 다시 한번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두 개씩 올라온 거다 이거죠. 자, 일단 1차 사과문의 내용을 또 짧게 정리를 하자면 바람핀 거는 맞다, 죄송하다, 이런 말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바람핀 거는 잘못이 맞는데 피아노캣에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막 해요. 그러면서 커플링도 자기 돈 주고 자기가 피아노캣한테 선물을 한 거고, 그런데 피아노캣이 먼저 안 끼고 다니길래 나도 그날 그냥 가방에 넣은 거다. 초보 원딜러를 만날 때 반지를 안 끼고 있었던 거는 가방에 넣었던 사실을 깜빡했을 뿐이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이딴 소리를 해요. 근데 얘가 진짜 개빡대가리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초보 원딜러한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이유는 내 주변 지인들한테는 피아노캣이랑 사귄다는 걸 말했지만은 방송인들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초보 원딜러도 방송인이기 때문에 일부러 말을 안 했다라고 앞부분에 말을 해놓고 뒤에서 커플링 반지를 뺀 이유는 남자친구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일부러 뺀 거는 아니다라는 개소리를 한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남자친구 있다는 사실은 숨기고 떡을 친 건 맞는데 이 커플링을 뺀 이유에 관해 가지고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얘는 진짜로 빡대가리인 거예요. 일단 뭘 말하고 싶었냐면 피아노캣이 먼저 빼고 당겼기 때문에 나도 뺀 거다. 게다가 그것도 내 돈 주고 산 건데 네가 뭘 잘났다고 내가 일부러 남자친구 있는 거 숨기려고 커플링 빼고 당겼다 이딴 소리를 하냐, 이런 거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잘못한 건 맞는데 너도 잘못했다, 얘도 같이 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 합리화를 오지게 한 거죠. 어쨌든 그 외에도 피아노캣이 연애 초기부터 연락도 잘 안 되는 문제도 있었고 자주 만나는 시간도 줄고 이래가지고 존나 서운한 감정이 있었고 그때 마음이 식어갔다 이딴 소리도 막 합니다. 주절주절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길게 이야기를 해놓고 마지막에는 이거는 내가 다 잘못한 거 맞다, 그리고 자숙하겠다 이딴 소리 합니다. 은퇴도 아니고 그냥 자숙하겠대.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가 돌아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고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이게 입장 발표문이야 사과문이야, 죄송하다고 적어놨는데 전혀 사과하는 내용도 아니고 사과하는 태도도 아니었다 이거예요. 이거에 관해서는 또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1차 사과문이 병 같은 이유는 일단 자기가 바람핀 게 잘못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뒤에 내용 말하는 거 보면 일본 놈들처럼 하나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자기 합리화를 오지게 시도를 해요. 자기가 바람을 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원인을 피아노캣한테 찾는 거야. 피아노캣이 나를 외롭게 했으니까, 피아노캣이 나를 서운하게 했으니까, 피아노캣이 나를 잘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멀어져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개소리를 장황하게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피아노캣이 먼저 반지를 빼고 댕겼다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공감을 유도하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 하나도 공감 안 하고 여름 반전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피아노캣을 굉장히 망상병 환자인 것처럼 표현해요. 어떤 식으로 말했냐면 제가 자꾸 결혼까지 생각했다, 상견례도 예정 중이었다 이런 소리로 말하는 게 어이가 없다는 거야. 나는 별로 진지한 만남 아니었고 나는 제가 자꾸 결혼 이야기 하는데도 좋게 장난식으로 웃으면서 넘겼는데 마치 내가 진지하게 자기랑 결혼까지 생각했다는 것처럼 존나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게 자기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1차 사과문은 말도 안 되는 개소리가 잔뜩 담긴 사과문 아니야. 그냥 변명문이었다 이거죠. 어쨌든 결국에는 마지막에 5월에는 자기 가족을 피아노캣한테 소개할 예정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거를 상견례라든지 그런 거 진지하게 생각 안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바람 펴가지고 바람 핀 게
들켜가지고 차였지만은 쪽팔린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너 별로 그렇게 좋아한 거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소린지, 아니면 별로 심각한 일도 아니었고 우리가 그렇게 결혼 직전까지 간 것도 아니었는데 피아노께 진짜 저딴 식으로 에바 참치 떠는 게 나를 욕먹이는 이유 중에 하나니까 내가 이거는 정정해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건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쵸? 자, 어쨌든 이 사과문을 본 사람들은 전부 다 빡이 쳤어요. 뭔 개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피아노캣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피아노캣도 개빡쳤죠. 그거 보고 결국 내 탓이네, 그렇구나, 녹취 카톡 가면 다 듣통할걸, 왜 굳이 사과 방송으로 자기 변호를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소름이 돋는다, 요딴 소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사과문이 올라온 겁니다. 자, 2차 사과문을 봅시다. 2차 사과문에서는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 1차 사과문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변명을 해요. 자기 방어적인 태도와 변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러한 발언들을 통해 가지고 논점을 흐리고 피켓한테도 다시 한번 큰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한여들은 이런 식의 단어를 선택할 수가 없다니까. 방어적인 태도와 변명으로 가득 찼다,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했다, 책임을 회피했다, 이런 거 절대로 본인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어휘가 아닙니다. 이런 단어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능이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아노캣의 말을 듣고 누구한테 지적을 당한 거야. 너 다시 한번 써라, 제대로 이 용어들을 사용해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욕을 한번 쳐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쳐먹은 욕, 그걸 그대로 녹여내린 2차 사과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2차 사과문은 잘 쓴 게 맞아요.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1차 사과문 그지같이 적었다는 거 인정도 했으니까. 그쵸? 그런데 이거는 누군가가 지랄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2차 사과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든 자기 잘못을 축소하고 변명하고 그래도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것도 용납하지 못했다, 이거죠. 왜냐면 마치 피아노캣이 혼자 오버하고 자기의 외도가, 자기가 바람핀 게 그 원인이 피아노캣한테 있는 것처럼 아가리를 털었으니까. 그쵸? 이거는 피아노캣이 만약에 이 싸움에서 지려면 어마어마한 잘못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피아노캣이 채용자랑 사귀면서 바람핀 게 한 두세 번 됐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임신한 여자도 있었고 그 임신한 여자 낙태도 시켰다, 그러면서 피아노캣이 지금 채용자가 바람핀 걸로 이런 식으로 생쇼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여론 반전이 100% 가능합니다. 그쵸? 아니면 뭐 피아노캣이 채용자한테 폭력을 휘둘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한 거 없으면 얘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 피아노캣이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이라고. 그런데 채용자가 요거에 관해서 아가리를 털 수 있는 게 없잖아.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다. 그 정도 있는 거 아닌 이상은 더 이상 아가리 털지 말고 입 꼭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런데 채용자가 이런 상황까지 와서도 아무런 반박을 못하는 거 보니까 얘는 끝이야. 이쯤 되면 진짜 대가리 지능 낮은 한여들은 자기가 피아노캣한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 요딴 거 한번 터질만도 하거든. 왜냐면 한여들이랑 성관계를 할 때는 성관계 동의하십니까? 라는 동영상을 찍던가 서명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면 한여들이 입만 열면 이게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로 인해 가지고 성범죄가 될 수도 있다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영상으로 찍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서류로 작성을 하면 강요받은 서류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뭐 영상 또 강요받아서 강제로 찍혔다 이러면 뭐 할 말이 없긴 한데. 자,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왜 한여들은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할까? 그쵸? 일단 한여들 특징이 앞뒤 생각을 안 해요. 지능도 떨어지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행동합니다. 내가 지금 기분 나쁘고 내가 지금 이런 욕먹는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욕을 안 먹을 수 있을까? 나 억울해, 이러면 그냥 입 열린 대로 막 내뱉는 거예요. 게다가 녹취 카톡 내용이 다 남아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이 설마 들키겠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니까. 왜? 여태껏 연애를 하면서 항상 배려받는 위치였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고 이런 상황이 돼서도 설마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 증거들을 쏟아내면서 또다시 나를 공격하겠어? 적당히 여기서 끝내주겠지. 내가 이미 사과했잖아.
이 정도 말하는 거는 별 문제 없겠지. 이 정도 말하는 거는 이거 가지고 따로 뭐라고 안 하겠지. 봐, 이미 내 연락도 안 받는데 설마 내 사과문이라는 걸 보겠어? 이렇게 진짜로 단순하게 생각한다니까. 게다가 나는 이미 사과했잖아. 이걸로 끝난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연애 초반부터 뭐 연락 안 하는 걸로 문제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 너도 커플링 뺐던 건 사실이잖아. 이 정도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개소리를 나불나불거린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상대방도 개꼴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상대를 다시 자극하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2차 가해를 하고, 게다가 결국에는 2차 폭로까지 당하죠. 그러니까 대가리 받고 가만히 있었으면 끝났을 이야기인데 지가 불을 막 쑤셔가지고 결국에는 또 한 번 터졌다, 이겁니다. 한여들이 이렇게 멍청해요. 그쵸? 그러니까 한여들이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지 뭐 문제 터졌을 때마다 자기가 불리할 때마다 소리 꽥꽥 지르는 거, 그게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불리한 거 아는데 내가 여자니까 배려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그 지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난 게 바로 이 1차 다가문이었고요. 근데 정말 멍청한 게 맞아요. 왜냐면 여자로서 받을 수 있는 그 배려는 사귀는 사이일 때, 내 여자친구일 때 받을 수 있었던 거지. 바람 펴가지고 들켜가지고 차인 이 순간에는 받을 수 없는 배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그러한 대접을 받아왔다 보니까 지금 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씨부리다가 기싸대기 오지게 쳐맞은 거예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소위 한남 새끼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여자에 배려한다 싶고 자기가 억울하고 자기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입국 다무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 그래도 과거에 자기가 사귀었던 여자친구, 사랑했던 여자니까. 그런데 한여들은 동네방네 소문 다 냅니다. 자기가 유리하게끔 이야기 조작해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막 말도 안 되게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막 퍼뜨려가지고 남자는 쓰레기 만들고 자기는 피해자인 것처럼 조작하는 기술이 존나 뛰어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남들 어마어마하게 피해자가 많아요. 그런데 한여가 이번에도 그렇게 쉽게 될 줄 알고 아가리 털다가 공사 치려고 했는데 잘못 걸린 거야. 흔한 한남이 아니었거든. 구독자 30만 명이 넘는 유튜버에다가 폭로까지 해버리는 저 악질 한남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이제는 그딴 식으로 인생 쉽게 못 살게 됐다, 이거죠. 일단 충격적인 추가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 공개가 되었냐면, 처음에 술을 마실 때는 친구들이랑 그리고 바람 상대인 초보 원딜러랑 함께 술자리를 가집니다. 그런 다음에 친구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초보 원딜러랑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진지한 이야기도 좀 하다가 떡까지 쳤다, 요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추가에 밝혀진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초보 원딜러가 그 술자리에 어떻게 가게 됐냐면 이거 채용자가 불렀대. 와, 미쳤죠. 그러니까 채용자가 나 지금 친구들이랑 술 먹고 있는데 와라 해가지고 불러놓고, 그 친구들은 초보 원딜러를 몰랐던 거야. 그쵸? 자기가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다 가고 초보 원딜러랑 2차로 술 더 마시다가 떡까지 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과문 때는 이거 자기가 불렀다고 말 안 했잖아. 교모하게 숨겼잖아. 왜? 자기가 직접 초보 원딜러를 불러가지고 술 먹었었다 이렇게 말하면 대충 눈치 까잖아. 아, 이거 떡 치려고 불렀구나. 지가 불러놓고 뭐 남자친구 없는 척 한 거 아니라고? 떡 칠 생각 없었다고? 야, 바람 필 생각 없었다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잖아. 그쵸? 그러면서 자기는 남자친구 있는 사실 숨긴 적 없다, 숨길 생각 없었다, 개소리죠. 아, 얘 말만 들으면 개빡친다니까. 앞뒤가 안 맞는 너무 모순적인 말과 행동이 너무 많아요. 왜? 초보 원딜러가 방송인이라서 남자친구 있다는 사실을 말 안 한 거라고 말해놓고 뒤에 가서는 남자친구 있는 사실을 숨길 생각 없었다는 말을 하고, 와, 한여들 진짜 사고방식이 미쳤죠. 그냥 입 뚫렸다고 막 존나 나불거리는 거야 진짜. 와. 어쨌든 결국에는 이 1차 사과문 때문에 개 열이 받아가지고 녹취록 공개하고 카톡 공개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녹취록이 공개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2차 사과문이 다시 올라오죠. 내가 이제 원딜러 부른 거 인정하고, 그리고 원딜러랑 떡친 것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남친 존재를 숨겼었다, 다 인정합니다. 처음에는 남친 존재를 숨기려고 한 적은 없었다 이러다가 결국에는 숨겼다고 인정을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피아노켓을 기만한 것도 다 인정합니다 이러면서 2차 사과문이 올라왔었다, 이거죠. 야, 듣기만 들어도 진짜 어질어질하죠. 그리고 이 2차 사과문이라는 거는 피아노켓이 2차 저격을 하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았을 글이라는 게 정말로 놀랍죠. 그러니까 녹취록이 있고 카카오톡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설마 또 공격을 하겠어? 아니라게 생각하고 터뜨렸다니까. 한여들 미쳤어요 진짜로. 피아노 캣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절대로 올라오지 않았을 2차 4가문이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뭐냐? 핸드폰은 아이폰이 아니라 역시 삼성 갤럭시다. 그쵸? 야, 삼성 갤럭시가 아니었으면 니들이 어떻게 통화 녹음했겠어? 녹취록이 어디서 있겠냐고. 그쵸? 역시 삼성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는 삼성 갤럭시. 한국인이면 제발, 한남이면 제발 갤럭시 씁시다. 그쵸? 근데 피켓은 아직도 덜 공개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골 때린다니까. 아니 폭로를 할 거면 한꺼번에 그냥 다 해야지. 계속 아끼고 몇 명 더 있는데 말 안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한다니까. 이거 다 털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한여들은 팰 수 있을 때 철저하게 패지 않으면 한 1, 2년 지나잖아. 그러면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그때 그 사건 사실 나도 억울한 게 많았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날 비난해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했다. 억울했다. 나 마녀 사냥 당했었다. 이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니까. 그러니까 괜히 이쯤 되면 그만해야겠다. 적당히 그만하면 얘도 이제 정신 차렸겠지. 이런 생각은 한여들한테 통하지를 않아요. 지금 봐. 적당히 봐주니까 뭐 1차 4가문 올라오면서 개소리를 씹으려 됐잖아. 얘네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패세요. 다 공개하세요. 뒤에 가서 나중에 거짓말 못하게. 그쵸? 자, 그런데 얘는 여전히 은퇴는커녕 복귀할 예정이 가득해요. 처음에 1차 4가문에서도 복귀할 예정인 것처럼 말을 했죠.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 자숙의 기간을 가지겠다 이랬잖아. 자숙 끝나면 돌아오겠다는 소리거든. 게다가 2차 4가문 때도 진짜 골 때리는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까지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를 지지해 주시던 분들과 믿어주셨던 분들, 시청자분들한테도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만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소리예요. 이게 뭔 개소리야. 아니 끝까지 채용자를 지지하고 믿었던 사람이 있나? 아니 뭘 믿어? 아 끝까지 우리 홍자는 바람 폈을 리가 없다, 원나잇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있나? 이해가 안 가네. 뭐 어쨌든 바람을 폈지만은 여자니까 그럴 수 있어. 남녀 관계에서 다른 남자 만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믿어주는 건가? 이해가 안 가네. 어쨌든 1차 4가문이 올라왔으니까 끝났다. 이제는 아무 말 안 하겠지. 얘가 뭐 1차 4가문에서 그런 말을 한 거면 이거는 피아노 캣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얘가 그런 식으로 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도 다 생 개구라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리한 부분만 쏙쏙 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조작을 하다가 다 들통이 난 거야. 자기 불리한 건 쏙 다 뺀 거지. 그쵸? 그 사실을 지적당해가지고 결국에는 2차 4가문에서 대가리 맞고 난리를 쳤다. 이겁니다. 어쨌든 얘는 하는 행동 꼬라지 보면 역겹긴 해요. 왜냐면 끝까지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발버둥 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지막 남은 몇 명 안 남은 흑우들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어떻게든 돈 빨아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그 원인과 이유를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그 행동이 너무나도 역겨울 수밖에 없다. 한여의 민낯을 진짜 인터넷에서 똑똑히 봤다. 그쵸? 야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악착같이 살아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야 얘는 정말로 잘 살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마지막에는 퐁퐁남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미지 세탁, 신분 세탁 제대로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습니다. 여태껏 막 루시아나 일본 애들 보면서 야 대단한 년들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우리 한여예요. 자랑스러운 대한 한여. 절대 일본 스시녀한테 뒤지지 않는다. 그쵸? 루시아 걔 섞어라. 제가 간여 홍자가 간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